한국의 현대미술가들의 삶과 대표작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라디오 팔레트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팔레트의 박길성 수습 아나운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기 작가인 박수근 작가를 알아봤죠. 이번 주에 알아볼 작가는 장욱진 화가입니다. 현재 덕수궁에서 장욱진 탄생 100주년 기념 회고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대 미술사에서 한국적 추상화를 확립한 거장 중 한 명으로 높게 평가받는 화가인 장욱진. 그의 변화하는 기법을 토대로 그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 사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난 장욱진. 그는 8세 무렵부터 이미 그림에 대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의 대지주였는데요. 시, 서, 화의 안목을 지니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장욱진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고모의 권유로 서울에 상경했지만 그가 7살이 되던 해 부친은 타계하고 맙니다. 고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는 공부보단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는 미술 교과서에 그려진 까치를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온몸을 까맣게 그렸다가 체와이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까치 그림은 일본인 교사 소개로 출품되어 1등상을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로 상과 유화물감을 받았죠. 그 후 고등학교에서 미술반에 진학해 그는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사토 구니오 교사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 그 당시 유행하던 입체파와 피카소의 미술 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인 역사교사에 항의를 하는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고 학업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서양화가 공진영의 화실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의 그림은 초기에는 자전적 향토 세계를 나타냅니다. 20세의 나이로 다시 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한 장욱진. 그는 4학년 때 조신 일본사가 주최한 학생 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습니다. 그때 출품한 공기놀이는 그의 서울 내수동 집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가족의 시중을 듣던 여인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요. 잘 짜여진 구도에 소소한 색감이 도는 이 작품은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황토색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세부적인 묘사를 생략했음에도 인체의 중심을 잡는 그 기본 골격이 매우 탄탄한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장욱진은 이때 받은 최고상과 100원의 상금을 계기로 집안의 반대를 받지 않고 그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유알. 오랫동안 내 마음엔
구름 가득 비가 내려 따스한 햇살 비추길 간절히 바랬죠. 어깨를 적신 빗방울도 마르면 나만 홀로 남겨질까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댄 빛처럼 비겐 뒤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텅 빈 푸른 언덕 위에 무지개는 지붕이 돼 그 아래 가만히 누워 하늘을 보아요. 세상 가장 평온함과 처음 느낀 설레임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고개를 돌리면 그대 미소에 나도 몰래 손을 뻗죠. 이렇게 Cause you are 내게 내린 빛과 You are 너무 고운 꿈과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언제나 Yeah you are 내 창을 적신 비가 그치면 Under the rainbow 그대 기다리겠죠. 차마는 하지 못했던 얘기 못했던 그 모든 비밀 오늘은 전하고 싶어. You are 항상 나의 곁에 You are 여린 내 맘속에 더 눈부시게 아름답게 온 밤하늘을 채우는 You're my soul Yeah you are 이처럼 그는 초기에는 자신의 고향과 향토적인 내용을 많이 그렸습니다. 색상이나 형태, 구성 등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투박하게 그렸습니다. 장욱진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대목은 향토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그려진 여러 소재들은 문명과 다른 자연의 이미지와 고향의 정서로 그의 작품을 향토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기가 되면 점차 화풍이 자전적 이상세계로 가까워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 공포에도 불구하고 보다 이상화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주제가 됩니다. 화면의 색감은 선명해지고 형태도 더욱 간결하고 정도되며 초기와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평화롭고 서정적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중기 시절의 작품의 특징을 집약하는 말이 자전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기가 되면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관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화면의 질감이 약화되고 담채식의 느낌이 강조됩니다. 수묵 유화의 단계가 되는 이 시기에는 종합적 이상세계를 표현하는데요. 이때 그의 작품에는 과거의 자전적 성향을 바탕으로 불교, 도가적 신선, 민화나 민속적, 동화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양식적인 면에서 장욱진이 자리하는 미술사적 위치도 이 시기의 작품들이 대표가 됩니다. 그는 번잡한 서울을 떠나 마지막 거처로 용인군의 한 고택을 택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220여 점을 그리는데요. 무려 그가 평생 그린 작품의 3분의 1이나 해당되는 양이었죠. 그는 이 고택에서 말년을 보내며 조형적 배치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상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때 그의 작품인 나무를 보면 더 이상 구현된 공간이 현실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기하학적인 단순한 구성을 바탕으로 중앙의 둥근 나무를 중심으로 주변 소재들은 하나의 문양으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1990년 12월 27일 타계할 때까지 그는 평생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팔기보다는 간절히 원하는 이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곤 했죠. 그는 그림으로 자신이 동경하는 이상향을 만들어가는 작품 제작법과는 반대로 이미 마음에 도래한 이상향을 그림으로써 펼쳐 내보이는 방식으로 작품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일상적 이미지를 정감 있는 독특한 색감과 형태로 그려내 토속적인 감성을 추상화시킨 독보적인 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흔히 아동화를 연상케 하는 특이한 기법으로 동심의 세계를 파헤치며 우리에게 다양한 감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의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서양화를 기반으로 동양적 정신과 형태를 가미하고 서로 간에 무리 없이 일체에 이루는 그의 그림.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받는데요. 이러한 장욱진의 1920년 학창시절부터 1990년 작고할 때까지의 그림을 전시한 장욱진의 해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전에서 열리고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장욱진은 어떤 화가로 남았나요? 더욱 흥미로운 화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드리며 라디오 팔레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태영림 프로듀서, 기술의 김유린 엔지니어, 저는 수습 아나운서 박길성이었습니다.